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그지없습니다. 먼저 어제 박덕음 관련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원식, 현동안 또한 조용히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수진 또한 그렇고요.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적폐들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상한 형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고 늘어지기가 이제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한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다 박덕음의 초대형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정말 이 게이트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해먹었던 것인지라 수많은 적폐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가 돼 있을 것이고 건설 대기업 등에 유착이 된 것이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말 초대형 게이트가 터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쪽 국민의힘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제명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덕음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시민 조국들은 박덕음의 범죄 정황을 찾아내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진보 언론들은 최고의 핫 이슈다 라고 해서 다같이 대대적으로 박덕음의 범죄 정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치락이 소설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뇌피셜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적폐 언론들의 헤드라인에서 느껴지는 진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기사, 팩트 기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자리를 비웠다. 박근혜 7시간하고 뭐가 틀려? 이런 식의 기사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말이죠. 최근으로 따져도 조국 전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때처럼 이 언론들은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먹이를 준 것은 당연히 군입니다. 군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카더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당정을 짓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언론의 먹잇감이 뻔히 될 상황을 알고도 말이죠.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무원 A씨가 얼북했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일단 그거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속이나 한 듯 언론들은 비판 기사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국방부는 부유물과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을 갔다라고 뭐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프레임이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무능하다. 네, 그런 프레임을 몰고 갔었는데요. 근데 진보 언론 아주경제에서 국방부의 주장 전혀 근거 없다라는 팩트체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브리핑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분명 정보를 입수한 대로 전했으리라 보입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줬는지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언론들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브리핑이 나오자 얼북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라는 프레임, 똑같은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확실하지 않는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고 하더라, 가능성이 높다 등등. 결국 적폐 언론들이 원하는 먹잇감을 제대로 던져준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정말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던 이유는 바로 공무원이 불에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입장을 들어보면 부유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최초 불태웠다는 상황을 말한 국방부 쪽에 정확하지 않은 측측성 브리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군 정찰기로 아래를 바라보면 뭔가 태우고 있으니 불에 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뭔가를 태우고 있다라고 브리핑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불탔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이 현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을 덮어버리게 되는 초대형 사건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일학이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흔히 이런 일이 있으면 사과조차 안 하는 북한에서 하루 만에 김정은은 사과를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도 놀랐다는 것이겠죠. 이거 뭐야?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를 가지고 또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북한이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그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 보도를 했죠. 국민이 희생됐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대통령과 여권이 하색이라는 믿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북한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정치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사과로 봤을 때 조만간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리라 보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저의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형적인 적폐들의 부품 공작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머릿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치락 소설입니다. 그리고 내피셜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과거 청풍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청풍 사건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죠. 교훈이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 사건과 과거 청풍 사건이 교차가 됩니다. 대한민국 70년 동안 기득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북한을 이용해 왔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기에 몰렸을 때 항상 써먹던 공작인 것 같아요. 지금 사건으로 가장 수혜를 볼 사람,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구일까? 주미애 장관일까? 조국 전 장관일까? 북한을 끌어들일 만큼 어마무시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신원식, 현동안의 허위주포일까요? 이 또한 어마무시하게 약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딱 한 명이 남았죠. 박덕흠, 5천억 수주 사건, 입찰비리 사건. 하지만 모든 언론들은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기사 한 줄 다르지 않아요.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SBS는 너무나 조용해요. 너님들도 드셨다 이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BS 수방센님들. 김우겸 전 대변인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 때 보도량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보도량을 기록했던 손혜원 전 의원 목포 부동산 파문이었죠. SBS는 8시 뉴스 메인에서 이것만 30분을 그리고 계속해서 며칠간을 한 달, 두 달간을 계속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기사 한 줄 나오는 거 있습니까? SBS만 빼고도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MBC, YTN에서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제 박덕흠 기사를 찾아보니까 몇 개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YTN 단독이 나왔습니다. 박덕흠 설립 건설사 한노이 관련 100억대 사업도 수주. 어마무시하네요. 매일 터지네요, 매일. 이 또한 박덕흠 설립 회사가 100억대 정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노이로 옮겨도 한노이 관련 수주를 받아요. 어마무시하죠.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이 국토위에서 한노이로 갔잖아요. 그런데 한노이 관련 수주를 또 받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사가 없습니다. 정말 기사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역사상 최고의 초대형 게이트인 박덕흠의 사건이 현재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사건으로 말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박덕흠 게이트는 빵빵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이 언론들이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99%가 적폐 언론들이죠. 수백 개의 언론 중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은 이번 북의 사건도 적폐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설을 한번 쓰고 내피셜을 그려봤습니다. 적폐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군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저지르고도 남을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김정은의 빠른 사과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랬죠. 애신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도 한 국가의 리더가 이렇게 빠른 사과, 잘못을 인정한 사과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적폐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느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